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대장의 건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은 소화관의 마지막 그런 단계가 되겠죠. 대장은 대변을 만들고 또 대변을 배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뭐 제일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대장의 길이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대략 1.5m 길이는, 그리고 폭은 6cm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장은 부위에 따라서 맹장, 그 다음에 상행결장, 형형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 이렇게 부분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대장 내에서 음식물은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소화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대장에 유입되는 장 내용물은 보통 500 내지 600cc 정도가 유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영양소는 소장에서 다 흡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대장에서는 소장에서 다 흡수되지 못한 남은 영양소, 그리고 수분, 그리고 이런 게 흡수가 되고, 그리고 대장 내 세균에 의해서 발효와 분해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장에서 발효와 분해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산가스, 수소, 암모니아, 메탄가스 등은 이제 가스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하루에 한 600cc 정도의 분량의 가스가 우리 몸에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일단 대장에 들어오는 음식물들은 1.5m나 되는 그 긴 관을 통과하는 동안에 수많은 세균들이 작용을 해서 영양 흡수를 도와주고 폐기물들을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사람의 대장 속에는 수천 가지 종류의 그러한 세균들이 서식하고 있고요. 어떤 세균들은 그때까지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가 하면, 어떤 세균은 비타민 B를 합성하여 대장이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세균도 있습니다. 하여튼 대장은 연동운동 또 분절운동에 의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리고 형성된 폐기물을 체외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장의 기능이 나쁠 때, 또는 음식물이 찰 때, 또 음식물이 또 기름기가 많을 때는 영양분의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수분의 흡수도 충분치 않아서 또 설사한다든지 배변이 잦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대장 내에 좋은 세균들이 다 죽게 되어서 분해나 비타민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대장은 중요한 것이죠. 왜 대장이 중요하냐?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의 그러한 배설물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장은 장 내용물을 쉽게 배출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점액을 분비합니다. 점액이란 장 표면에서 윤활작용을 하게 하고 배변을 용이하게 하고, 그리고 장벽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점액을 우리가 어디서 느껴볼 수 있냐면은, 저희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들이 손에서 미끄러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미끌미끌해서 잡히지 않는 그런 물고기의 표면에 점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윤활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대장의 가장 좀 기본적인 기능이면서 또 중요한 일은 이러한 점액을 만드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대장 점맥 밑에는 림프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서 대장이 인체 최대의 면역기관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아주 중요한 면역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왜 대장은 이렇게 중대한 면역기관이 될까요? 그것은 대장 내에 수많은 그러한 세균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의 위험도 높습니다. 수많은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장 점막 밑에 림프 조직은 이러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세균 방어의 최전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장은 참 어떤 면역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장 내에서 분비되는 점액, 이것을 뮤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점액은 장내에서 윤활제 기능을 하면서 장내 내용물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음식물 찌꺼기가 장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갖게 됩니다. 또 점액은
대장 내 유산균의 정착을 도와주어서 장내 유해균의 숫자를 감소시키고 정상적인 발열을 촉진시켜서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장 내에서 점액이 부족해지면 변비가 발생하게 되고 대장암도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점액물질은 대장암 유발을 억제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스트레스나 약물 복용으로 대장 내에서의 점액 분비가 저하되면 점액층의 두께가 얇아져서 대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변비나 대장암으로부터 장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장에 여러 질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은 대장암과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리고 변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대장암의 발생 과정은 이렇습니다. 맨 먼저 대장 점막에서 변성이 일어나서 대장에 용종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용종의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악화되면서 암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대부분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암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이 아주 중요한 그런 필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은 연령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장암 환자의 90% 이상이 50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은 그 자체로 대장암의 발생 위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장암의 전조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을 보기 힘들어지거나 또는 변을 보는 횟수가 바뀌는 배변 습관의 또한 변화, 체중 감소, 심한 피로감, 그리고 식욕 부진, 소화불량, 어신 구토, 그리고 혈변이 그러한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대장암은 동물성 지방질과 육류를 많이 먹는 미국과 유럽에서 참 많이 발생하는 그런 병인데 요즘에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예전에 발생률이 낮았던 그런 국가에서도 대장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예전에 비해서 대장암, 직장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일종의 대장 기능 장애입니다. 대장에 분포하는 자율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대장의 수축운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또 비정상적으로 느려져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장의 수축운동이 빨라지게 되면 수분이 제대로 흡수되기 전에 음식물이 통과하게 되므로 음식물 속에 수분이 많아져서 변이 묽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대장의 수축이 느려지게 되면 많은 수분이 또한 흡수가 돼가지고 변비가 되는 그러한 병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여튼 과로를 하거나 업무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는 정상인한테도 해롭지만 특별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환자들한테는 이러한 과로, 스트레스가 아주 그냥 악화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 그리고 밀가루 음식, 커피, 탄산음료 등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참 좋지 않은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유발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변비에 대해 살펴보면 변비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기능적인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사회생활에 따른 스트레스, 편식, 운동 부족,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이러한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자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못하고 시간에 쫓겨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변 리듬이 깨져서 결국 변비에 걸리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참 복잡한 현대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평상시에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섬유질은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변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노인성 변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강물이 마르면 강이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변을 보고 싶어도 배변을 수월케 하는 그러한 점액이 부족해져서 노인성 변비는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장을 윤택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을 윤택해 하는 그러한 방제로서 한의학에서는 윤정환이라는 것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독소나 노폐물을 배출하는 정상적인 생리활동의 통로는 크게 세 가지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소변과 대변과 땀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독의 많은 부분이 배출되는 것은 대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을 통해서 우리는 몸의 상당한 부분의 독소를 배출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찌꺼기가 대장으로 보내지는 바 그 찌꺼기들을 정화 처리하는 것이 세균의 작용입니다. 대장의 정화 처리 과정에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세균의 종류는 4천여 가지 정도로 우리는 보고 있고요. 숫자로는 수천 조로 이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장의 미생물들이 건강하면 우리 대장은 건강해지고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 대장은 건강치 못한 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변비에 좋다는 다시마나 함초를 아무리 먹어도 변비가 개선이 안 된다면 우리 대장의 미생물들이 좋지 않는 미생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장에 좋은 유산균들을 많이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에 좋은 미생물들은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몸속에 독을 해독해주고 또 비타민도 합성해주는 좋은 역할을 좋은 세균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결과에 의하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 뇌에서는 5% 정도 합성하게 되고 대장에서 무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95%를 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더 질이 높은 행복감이 높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대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는 그거를 말하지 않지만 한의학에서는 폐와 대장과의 관계를 밀접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이 섭취하는 수분은 폐의 폐포를 건강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의 기능이 잘 되어야 대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고 만약에 폐의 기능이 좋지 않으면 변비 등의 대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는 사람이 아무리 대장을 열심히 치료한다고 해도 폐의 질병, 만성 폐질환이랄지 그리고 기관지 등의 문제가 있게 되면 그 변비의 문제는 참 해결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폐와 대장의 관계 이것도 잘 알면서 우리는 건강한 대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